안녕하십니까. 뉴스핌 김범주 교육 전문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학 개혁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도 용인 풍덕초등학교 조재범 선생님 모시고 교육, 계층 상승, 그리고 공정에 대한 개념까지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올해 초에 그 2030, 소위 말해서 MZ세대라고 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예전에는 가진 것을 공평하게 나눈 게 공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즘 친구들은 능력에 맞게 배분을 하는 게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과연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을까? 그동안의 교육이 이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일단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 사회에서 계층 상승과 교육의 연관성이 굉장히 깊다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께서는 현재 어떻게 이런 문제를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과거의 교육이라는 것은 진짜 계층 상승하는 비계 역할, 즉 사다리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요즘은 뭐 사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볼까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교육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를 가져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층 상승을 꿈꾸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런 거에 대한 선생님으로서의 의견은 좀 어떠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공정의 문제가 언제부터 생겼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런 용어가 생겼을 때부터라고 생각해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수저 얘기, 수저론이 나왔을 때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불공정, 공정 이런 게 좀 사람들 마음에 깊이 좀 들어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과거에는 절대 빈곤에서 다 시작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6.25 전쟁 이후로 절대 빈곤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속된 표현으로 하면 흑수저 또는 수저가 없는 상태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같았습니다. 출발점이 같았기 때문에 그때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쭉 이어지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덧 선진국이 됐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1980년대, 90년대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역동적으로 발전할 때였거든요. 그때까지는 뭔가 신분 상승이나 아니면 노력하면 뭔가를 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다면 코리아에도 코리안 드림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 어느 선진국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회 계층도 고착화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공정성에 이제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회가 발전을 하지만 발전하는 속도가 늦춰지면서 일종의 이제 정체 현상이 일단 나타나는 게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다면 이거에 대한 이제 출발점이 저는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만약 유치원부터 이제 앞으로 공교육이 유치원까지 확대가 된다고 친다면은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쭉 이렇게 이른바 공교육 그 시스템에 갔을 때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빈곤 시대에는 출발점이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출발점이 같지가 않습니다. 유치원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립유치원이냐, 얼마나 사립유치원에서도 얼마나 뭐 거기에 따른 좋은 유치원을 갔느냐.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도 같은 공립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지만은 그 부모의 지원, 그 가정의 지원에 따라서 학생들은 또 이 출발점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미 출발점이 다른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출발점이 다르게 되니까 당연히 종착점, 그 도착점도 다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과거의 공교육이 그 사회의 어떤 공정성과 어떤 그런 공정성을 만들어주는 어떤 좋은 도구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러한 것을 더 격차를 벌리는 그런 걸로 좀 바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정이라는 개념도 과거와는 다르게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읽히는데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공평이라는 게 이제 공정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었는데 요즘에는 능력에 따른 배분, 요게 이제 공정이라는 개념으로 소위 말해서 젊은 친구들부터 이게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라는 것들을 이제 2030 세대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라는 걸 보긴 했는데 이제 이게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신기루일 수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은 이런 능력이라는 게 이제 타고난 능력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능력을 이제 교육 시스템 안에서 이제 길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 자체가 불공정한 거예요. 시작 자체가 불공정했으니까 능력에 따라서 뭔가 보상을 받는 게 공정인데 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이미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제 아들이 대학생인데 예를 들어 대학생인데 등록금이 비싸요. 등록금도 비싸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과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하는 학생이 있었을 때 어떤 게 더 공정할까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미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벌어진 상황이 그전 유치원, 초등, 중등 이미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그 대학교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능력을 그만큼 못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만큼의 보상을 못 받아도 된다라고 했을 땐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에 따른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신기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개천에서 욕난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점점 환경 자체가 개천이라는 게 사라지고 환경 자체가 조성이 안 된다는 말씀으로도 읽히는데 맞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이제 개천은 존재하는데 용이 존재 안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개천은 개천대로 흐르고 이제 큰 강대로 흘러버리고 바다는 바다대로 따로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강으로 흐르고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어떤 접점이 있었고 그 접점을 만들어주는 게 공교육이었는데 이제는 그 접점이 사라지다 보니 개천에서는 계속 개천만 흐르게 되고 큰 강대로만 흐르게 되고 바다는 바다대로 흔히 말하는 그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게 이제 교육에서도 그러니까 교육이 그걸 좀 더 심화시키는 현상을 가져오는 거죠 지금은. 그럼 교육에 어떤 형식으로 또 변화가 필요해야 이런 공정의 개념이 바로 선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공정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런 계층을 느끼지 않고 우린 친구들이 그런 계층을 느끼지 않고 바로 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제 사회 전반적인 이 공정이라는 문제가 어떤 교육적으로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걸 다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회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부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걸 사회적 시스템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금 제도라든지 공정한 세금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뭐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법률적인 부분이나 뭐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그 공교육의 강화뿐이 답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공교육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어떤 걸 주냐면 기회의 공정성을 주는 게 바로 공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누구나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능력을 자기가 향상시킬 수 있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좋은 대학교를 자기한테 맞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악순환 구조에 들어가 있어요. 불공정 구조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구조에서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좀 의기소침해지고 때로는 좌절하기까지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길게 보면은 사회적 발전에 하여튼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하고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런 불공정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공교육 안에 이제 디지털이 들어오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좀 더 기존과는 생각하지 않는 셈법으로 좀 더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읽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뭐 생각하시는 뭐 K 에듀와 같은 그런 신개념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교육 강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쪽 교육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뭐 K-팝이나 K-컬처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K-푸드도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것처럼 이제는 공교육을 보다 발전시켜서 이제 K-에듀도 K-교육도 만들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을 단순히 교육으로 보지 않고 저는 교육 산업까지도 갈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의 하나의 경쟁력,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말이 우리나라 교사의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 맞습니다.
제가 이제 구글하고도 좀 협업하는 게 있는데 구글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교사가 정말 세계적으로 봐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교사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구글이라는 글로벌 기업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교사들을 잘 육성을 하고 이런 교사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공교육을 강화시킨다면 사회적인 어떤 불공정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어떤 그 단초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교육개혁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를 짚어봤는데요. 마지막 공정에 대한 사교육, 초, 중, 등 그리고 고등교육까지 맨 마지막으로는 공정에 대한 이슈까지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릴 것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